요즘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뭐랄까,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정권을 잃을 판이고, 또 정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라 경제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잠도 못 이룰 겁니다. 눈앞에는 암울한 경제 지표들만 가득 쌓여 있고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재무장관인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대체 어떤 보고서가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주한 아주 냉혹한 경제 현실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 지표만 보면요. 이거 긴축해야겠다, 예산을 팍 줄여야겠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정치 상황은 완전히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 섣불리 허리띠 졸랐다가는요, 당장 민심이 들끓어서 저기 포퓰리스트 정당의 표를 확 몰아줄 게 뻔하니까요. 그럼 이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재정 적자, 포퓰리즘의 악순환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는 끔찍한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경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그게 오히려 정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나라 재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정부가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럼 당장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사람들 불만이 커지겠죠. 바로 그때 포퓰리스트 정당이 나타나서 저희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지지를 얻는 거예요. 결국 재정은 다시 위험해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있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게 또 문제예요. 실제로 팬데믹 이전이랑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선진국들의 평균 재정 적자 비율이 눈에 띄게 확 늘었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각국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재무장관인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전통적인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어떤 선택지든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걸까요? 가장 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거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출을 줄이면 채권 시장은 이 나라 재정 건전하구나 하면서 안심하겠지만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올리면 지출 삭감보다는 사회적 저항이 덜할 수는 있어도 이게 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 그냥 돈을 더 빌리면 되지 않나? 이것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미 나라 빚이 너무 많고요. 예전처럼 중앙은행에 나서서 국채를 막 사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더 높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고요. 여기서 무리하게 돈을 빌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론이 하나 나옵니다. 무작정 공공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깎아내려서 포퓰리즘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주장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 이 시스템 자체에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출 삭감, 증세, 추가 대출 이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면 이제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 정부들이 아주 절박할 때 몰래 썼던 훨씬 더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금융억압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죠.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정부가 자국민들의 저축을 이용해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연기금한테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세요 라고 강제하거나 세금 혜택을 미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좀 인위적인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금융억압이라는 건 사실상 저축하는 사람들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주식이나 개인 연금 같은 자산을 가진 유권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썼다가는 정말 엄청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길을 다 살펴봤지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어떤 문을 열어도 결국엔 포퓰리즘이라는 덫으로 이어지는 정말 출구 없는 함정에 갇혀버린 셈이죠.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결과로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 즉 돈을 마구 쓰는 포퓰리스트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재무장관의 책상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든 선택지가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쉬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안정성,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